예. 사귀었는데 나이 차가 있어서 한 명만 성인이 됐어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그런 경우는 사실 처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배우 관련해서 형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은 예전에 사귀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대폭 참작이 될 듯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다루는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19세가 맞습니다. 민법 4조 성년 조항에 따르면 사람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됩니다. 즉 19번째 생일이 지나야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수가 아닌 현역으로 대학교를 간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때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결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는 여전히 미성년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선거권의 연령도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생일이 지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고등학교 앞에 고등학생들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붙이는 이유 중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법 9조 형사 미성년자 조항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세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라는 표현 대신에 소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도 소년법이 별도로 있는데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 재판을 통해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0세 이상부터입니다. 결국 형사사건과 관련한 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구별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면 형사적으로 형사처벌, 보호처분,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부모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검찰에서 처분을 할 수 없고 경찰에서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보호처분만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검사로 근무할 때 초등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은 캣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과실치사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변사 사건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지휘만 받고 사건은 직접 경찰에서 처리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경찰 수사 후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합니다. 검찰은 범죄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중 하나를 택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 실무에서는 이런 처분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이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피해자 나이는 만 13세와 16세를 기준으로 다시 구별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상관을 맺거나 을 하면 피해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행이 적용됩니다. 즉 13세 미만의 아이와는 성적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면 강제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웠는데요. 실제 제가 검찰 15 시절인 2000년에 중학생이 가출 후에 성인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어 신고를 했는데 처벌이 안 되어서 아버지가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률에 미비점이 있었던 거죠. 그 후에는 이런 사례를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이용해서 처벌하는 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5월 19일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합의에 의해서 관계나 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성인인 경우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미국 형법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법이라고 해서 나이가 비슷한 사이에 관계나 스킨십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불처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 형법에서도 5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처벌 여부나 수위가 달라집니다.
갈수록 복잡하죠. 사실 성범죄 법률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도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시절에 성범죄 전문 검사께서 가해자, 피해자 나이에 따라서 적용 법률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배포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나이 개념을 적용한 것인데 예를 들어 올해 2025년 대학생이 되는 2006년생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담배, 주류 구매, 노래방 출입 제한이 대표적이고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유해 행위도 연나이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목적에 따라서 미성년, 소년, 청소년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법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법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전백송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변호사였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배우 관련해서 형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은 16세 이하 관련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5월 19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둘이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경우는 16세 이하는 그 당시 처벌 조항이었고 13세만 처벌 조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2020년 그때 법 이후는 거기가 아마 16세가 넘었을 거니까 처벌을 할 상황은 아니고 형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둘다 미성년자였는데 예. 나이 차가 있어서 한 명만 성인이 됐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만약에 14세, 18세 사귀다가 15세,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죠.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입법 취지가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차이가 나면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그루밍 이런 걸로 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좀 볼 여지가 많아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처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에 대해서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지금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까지 상정은 안 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예전에 사귀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대폭 첨작이 될 듯 합니다. 네. 지금은 형식상으로는 죄는 되는 건 맞네요.